부평동 초등학교, 부평중학교, 부평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좋다고 하긴 하지만 서울대학교하고 프랑스 파리 8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서양화 쪽 파트 전공의 이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기라는 걸 접하게 된 게 아마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국민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고등학교 때 실질적으로 국전이라는 전시를 가보면서 한번 저렇게 자기의 뜻을, 자기의 느낌을 그려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해서 미대 진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유학도 한번 가게 되고, 그리고 현재까지 큰 고민이 없다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별다른 재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그래서 현재까지 있다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또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대학에 몸을 담게 되고 현재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현재까지 왔는데, 자연주의 작가로서 상당히 자존감 있게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돌 되기 전에 왔으니까, 그래서 인천 부평에 저희 아버님 직장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인천은 항상 있어야 되고 떠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관한 깊은 애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현재 지금 강화도 인천에 속하니까요. 인천에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프랑스에 간 한 4년 정도 뺀 나머지는 인천 부평 북로타리 쪽 지역에 작업실도 있었고,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그것이 결국 화재로 인한 소실로 인해서 다시 또 강화로 오게 됐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인천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엄마와도 같고 아버지와도 같고 형제와도 같고 많이 싸웠던 동생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커다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도 아마 끝날 때까지도 이쪽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미련 덩어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제가 81년도에 작업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인천 주안에 제 대학 다니면서 개인 작업실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프랑스 갔다 온 다음부터 실질적인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부평을 벗어나지 못했죠. 인천 부평 옛날 구경찰서라고 하는 지역에 한 2년 정도 동안 작업실 갖고 있다가, 그러다가 인천 부평 부흥로타리에서 기업은행 뒤라고 하는 직접적인 거명을 하면요, 부흥로타리 쪽에 작업실을 2014년도에 불이 났으니까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부평에 작업실이 있었죠. 에피소드라고 할 수는 없고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건데, 부흥로타리에 2013년인가 정확히 날짜도 기억하죠. 1월 23일 날 제자한테 작업실 잠깐 빌려줬는데 어떠한 이유로 해가지고 그것이 화재가 나서 작업실이 소실이 됐죠. 그 당시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갖고 있었던 모든 작품들, 그리고 특히 열심히 왕성하게 했던 작업들이, 마음에 드는 작업들을 벽에다 걸어놨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불이 났고,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정말 멘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세월이 약이겠죠 라는 것처럼 몇 년 지난 다음에 한 1, 2년은 작업을 못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 지금 2015년 정도부터는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또 그전과는 또 다른 시각이 또 형성이 되면서 마음도 바뀌고 자연스럽게 컬러도 바뀌고 자연을 대하는 것도 아무래도 바뀌게 된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간단한 말로 하면 되게 중요한 곳이고, 그리고 제가 살아온 어떤 인생이 있어가지고 인천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엔 잘 몰랐었어요, 인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식구와 또 선배와 동생들을 만나다 보니 아무래도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서 인천에 대한 연연 그 끈적끈적한 정이 더 생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혈연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다른 데를 가더라도 떠나더라도 다시 꼭 돌아오고 싶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제 그림 그리는 모든 소재가 거의 인천에 있고 옛날에는 찾아다녔거든요. 많이 자연을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집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강화도 인천이고 하니까 인천이 저한테 주어진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나도 인천에서 뭔가 해야 될 일도 있지 않을까. 인천에 성장하고 있는 후배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천을 내 나름대로 풀어헤치고 좀 더 고마움을 표현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생각이 들게 됩니다. 1990년부터 해가지고 95년까지는 6년, 7년도까지는 아무래도 늪지대를 많이 그리는 생명력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90한 67년부터 했던 것이 그 우포늪에 관련된 리듬, 우포늪에 대한 풍경들과 그리고 수양보들에 관한 리듬감을 그리면서 아무래도 하게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구상적인 요소는 90한 67년부터 더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90한 8년도쯤에 우연히 늪지대를 찾아간 곳에서 비가 와가지고 그 빈 모양을 그리면서 땅바닥을 그리게 된 2, 3년 동안의 1년의 작업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풀을 그리게 된 3, 4년의 시간이 있게 됐고 그리고 2000년 넘어서부터 해가지고 아무래도 야생화에 관련된 꽃들을 그리게 되고 물론 그 사이에는 재료가 바뀌게 됩니다. 캔버스만이 아니고 진짜 흙을 사용하면서 캔버스만이 아닌 나무와 철과 아무데나 다 종이 한 재다가도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자, 2010년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약간 웬만한 재료 기법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특별한 소재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2010년 넘어서부터는 기본적인 물감하고 붓하고 물감, 붓, 기름 이렇게 가장 자연적인 것들과 1차적인 것들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재료도 약간 무겁고요. 그리고 표현 기법과 뭐 독특한 어떤 표현 자체도 저한테 약간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것부터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재료를 안 쓰고요. 천과 기름과 물감과 흔히 하는 말로 진검승부라고 하죠. 여러 가지 암수를 쓰지도 않고 그냥 칼로만 쓰는 것처럼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그냥 소소한 일반적인 것들을 표현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붓의 터치와 리듬감 그리고 드로잉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은 기법적인 거나 제가 멋있게 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 건 없습니다. 보이는 톤 그대로인 가운데에서 약간의 정중동을 느끼게 하고 싶은 그림이라든가 여백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재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본성이나 물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그림 보면 이제 폭포 그림도 있고 이제 돌아가는 길목에서 전용놀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되게 정적이거든요. 특히 전용놀 같은 경우 일단의 한 모습을 보면은 되게 정적인데 그 보는 분은 감상자는 아무래도 그 안에서 동적인 걸 많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적인 걸 그리는데 동적인 마음을 움직이게 하면은 제가 원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다 보면은 약간 어울릴지 매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공백과 여백에 대한 개념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한 끗 차이인데 여백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조금 여백을 더하려다가 잘못해서 하나를 더 그리게 되면 공백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공백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거기서 몇 개를 빼버리면은 스스로 여백이 돼버리는 그런 아주 외줄타기 같은 그런 그림의 재미고
그것도 상당히 화가로서는 좋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에서는 내 나름대로 항상 그 정중동 개념과 그리고 특히 많이 얘기하지만 공백과 여백에 관한 어떤 약간의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샴 쌍둥이처럼 그렇게 엄청난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그림을 그릴 때 혹시 덜 그린 것이 없나, 덜 그린 것이 없나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내가 뭐 더 그린 것이 있나 해가지고 더 그린 것을 없애버리면 이제 제대로 완성이 돼가거든요. 그래서 완성이란 개념은 많이 그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만 그리는 건 그것이 완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완성할 때 제가 제일 마음이 편안해져요. 열심히 그렸던 거 지우면서 스스로 아주 감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잘된 부분을 지움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묘한 감각으로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치 게임하듯이 할 때가 화가로서는 제일 즐거운 때이고요. 뭐 할지 정해놓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건 모르겠지만은 딱 하나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쉬지 않고 하면은 스스로 그림이 바뀌지 않을까. 현재까지도 작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다지 변화를 모르고 그냥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변화가 좀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변화를 주겠다는 생각은 없고 계속 그려보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폭포 그림을 물 그림을 그리게 되고 여기 와서 저녁노을 그리게 되고 정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까. 아마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변화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늘이란 날은 어제 연장이 아니고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 아닌 것처럼 그냥 저는 오늘을 열심히 그림 그리는데 아마 저는 계속 그림을 쉬지 않고 그리면 그냥 스스로 자가 발전하지 않을까, 자가 변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건 있죠. 갑자기 제가 뭐 다른 쪽으로 간다거나 수상 쪽으로 간다거나 그건 아니겠지만은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아마 풍경 속에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풍경이 좀 더 절제되면서 바뀔 수가 있고 좀 더 여백을 강조하는 그림이 있고 좀 더 적게 그리면서 적게 그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그림을 쉬지 않고 열심히 그리면서 해 나가겠다. 그리고 질문과 답이 수시로 번복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더불어 이 내 그림에 대해서 또 한번 약간의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쉬지 말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너무 앞날을 걱정하지 말고 그림을 안 그리면 좋은 그림 안 나오고요. 그리고 나쁜 그림 나와도 괜찮은 게 나쁜 그림 그 가운데서 좋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질보다는 양을 하면서 많은 양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좋은 양의 좋은 질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내일을 살면 내일 걱정하면서 오늘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잘 살면 내일 잘 살 수 있는 확률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 때문에 오늘을 걱정하면은 내일 또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림이라는 이런 것이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 그렇습니다만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늘이 불투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오늘에 대한 그 현실적인 감각을 좋게 생각하면 반드시 적어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좀 더 계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오늘 꼭 한번 하는 그런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해야 될 일 때문에 오늘을 너무 얽매여 살지 않고 그랬으면 좋은 것처럼요. 네.